안녕하세요.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내비 경로로 갈게요. 원하시는 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건방지게 들어 누워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실습이 끝났고요. 방금 성인 OT를 하러 학교를 갔다 왔어요. 역시 체력이 바닥이어가지고 오자마자 씻고 장판 켜놓고 들어 누웠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제가 진짜 낮잠 잘 안 자고 잘 안 누워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진짜 실습 갔다 오면 무조건 들어 눕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데이인 날은 새벽에 일어나고 하니까 맨날 늦게 자다가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들어 누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성 갔다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 제가 간 데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광주에 있는 간호대 학생이라면 기피 대상 1순위일 거예요. 여성병원으로. 이거는 아동병원에서 실습할 때도 선생님들이 어디 가냐고 했더니 거기 간다 했더니 다들 한숨 쉬시면서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문이 안 좋냐. 저도 별로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했더니 10년 전에 학교 다녔던 선생님도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미 동기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소문난대라고. 몇 년 전에 졸업한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분위기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갔었는데 일단 첫날부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거면 괜찮은데 옷 갈아입고 병동에 가는 순간 저를 보자마자 완전 표정을 싹 바꾸면서 인상을 탁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차직급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했냐고.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처음 본 거잖아요.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러면서 말 되게 또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구나 라고 해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안 좋은 이제 느낌을 확 받았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병동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 일하면서 그 사람이랑 일한 거는 이제 같은 시간대 일한 거는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보니까 팀장님도 계세요. 근데 팀장님이 나이가 더 있어 보이시는데 팀장님은 다른 간호사분이랑 되게 잘 지내고 화기애애하고 핸드폰도 옆에서 막 하고 분위기 괜찮았었거든요. 그분이랑 하면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좀 말 잘해주시고 막 이래서 차직급 그 인상 안 좋은 선생님이랑 일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싸해요. 다른 선생님들도 몰래 숨어서 핸드폰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물을 흐리는 거였어가지고 어차피 다시 볼 사람은 아니니까. 네, 이 병원에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처음 학교에서 시간표를 줄 때는 어느 병동 간다 아니면 어느 특수 병동 간다 이렇게 해놓고 다 이제 한 곳에서 2주씩 있는데 여기는 일주일 병동이면 일주일 분만씩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병동은 이 여성병원 특성상 이 로테이션이 진짜 빨라요. 왜냐면 요즘에는 자연분만 하면 오늘 하면 내일 퇴원시키고 아니면 오전에 아기를 놓으면 저녁에도 퇴원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리가 나면 바로 이제 가시려고 좀 퇴원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산모들이나 이렇게 환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이탈 지옥. 병동은 확실히 바이탈 지옥이에요.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정규 바이탈도 많고 중간중간에 아기를 놓고 오면은 계속 바이탈 해야 돼요. 선생님들 보조하고 소변줄 끼고 오면 아이오도 해야 되고 인수인계 자체도 막 3, 40분씩 걸리고 50분씩 걸릴 때도 있고 아침에 일을 이제 데이일 근무하면은 교수님, 원장님들이 또 라운딩을 도시니까 드레싱하러 또 도시곤 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잘 갔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분만실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분만실은 확실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바이탈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대기 중인 산모만 하면 돼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실습을 와가지고 이제 손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바이탈 안 한 날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분만실에는 또 마귀 할멈이 2명이 있거든요. 몇 주 전부터 들었던 얘기고 심지어 한 마귀 할멈은 조무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조무사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와 진짜 피해의식 있나?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말투가 화가 날 상황도 아니고 뭔데 그냥 대뜸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다시 배워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뭔가 날이 서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감시도 한대요 아이들을. 근데 이제 또 다른 마귀 할멈은 간호사 그분도 한 차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굴 안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도 짜증이 나 있어. 인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간호사 스테이션이랑 이제 저희는 중앙공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환자 올릴 때나 아니면은 검체 내릴 때 뭐 이럴 때만 저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중앙공급실에는 조무사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한 분은 되게 착한데 그 한 분이 진짜 시비를 못 털어서 안 날란 사람처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퇴근하기 전까지만 좀 조용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미 저는 병동에서 일한 지 이틀째 그분이랑 그분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이제 알고 갔죠. 그래서 그분 있을 때만 조용하고 있으니까 시비 걸라고 몇 번 한번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근데 이제 크게 시비 털 일이 없었죠. 저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퇴근하면은 막 떠들고. 그래서 분만실은 훨씬 더 시간이 안 갔어요. 지금 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시간 좀 가고 해서 좀 대뜸 그냥 말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좀 마음 상한 적도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이제 병동에 일할 때는 자꾸 질문시키고 질문 안 하면 질문할 때까지 얘기해요. 다음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안 보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저희가 수술 안 받다니까 수술하는 장면도 바로 보여주시고 어제는 외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있는 애기들 바깥에서 돌리는 그 시술이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막달까지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데 그 산모분은 되게 분만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년 전에 여성병원에 일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동상이몽에 그 박은영 아나운서분이 그거 하는 거 보고 저런 게 있구나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거를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하고 많은 날 중에 그때 딱 이번 주에 실습을 갔는데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시술이. 이게 보게 됐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죠. 뭐 전국의 간호학생분들 중에 실습 중에 외전술을 봤다는 사람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오늘은 맥도날드 시술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봤죠. 그리고 하고 나면은 그걸 왜 하는지 설명을 또 1, 2, 3 탁 해주시고 그 수술법이 또 뭐 있는지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때보다 훨씬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공부도 됐었고 근데 그런 분이 간호학과 교수 하시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수술할 때 보면은 손발이 맞는 간호사가 있고 아니면 간호사가 있으면은 좀 의사분들 예민할 때니까 수술하면은 짜증을 낼 만도 한데 손발이 안 맞는 간호사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짜증을 안 내시는 거예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하시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보면서 아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다. 좀 순간순간 열받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적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던 게 그 원장님이 좀 많이 신기한것도 보여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OT 때문에 1시간 일찍 나오느라고 교수님 이제 원장님이 그 수술하는 중이라 인사를 못하고 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아무튼 결국 어저께는 교수님이랑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그 병원 간호과장님이셔가지고 피드백을 거하게 받았죠.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는데 너무 이제 피드백이 또 되게 유익했어요. 아무래도 이 여성병원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것만 하시던 분이니까 이 여성병원에 관련된 병명에 관련된 간호과정이나 이런 진단을 내릴 때 팁을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단은 이제 내리지 않는다. 워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진단이고 지금 이런 진단이다. 그리고 통증에 관련된 진단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사실 주사나 약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의사 오더가 있어야지만 간호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호사의 완벽한 진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여성병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진단 이런 거 좀 수정도 해주시고 다음번에 2학기 때도 여성병원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게 될지 다른 데를 또 배정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몇몇 사람 빼고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가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이 안 보이고 언제 끝나냐 실습 막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한 병원은 꼰대병원이에요. 전국에 도시마다 다 있는 그 꼰대병원. 간호사들도 이제 입사한 간호사들도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는 소문이 정말 그런 병원인데 이쯤 되면은 여성병원도 그렇고 이 성인 관련 병원도 그렇고 저를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나? 이러니까 자꾸 이게 아무리 로테이션으로 뭐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긴 하지만 왜 자꾸 그런 병원으로 첫 번째 실습 장소가 다 걸린 건지. 여기는 또 실습 시간이 또 길어요. 딴 데보다 1시간씩 긴데 밥 먹는 시간도 말이 1시간이지 아까 공지 올라온 거 보니까 결국엔 교대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30분씩.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일하라는 소리잖아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마지막이라서 앞이 보이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과제고 뭐고 의학영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온전히 진짜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리고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사실 오늘 OT 간 것도 지침서 받으려고 가는 건데 지침서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학교로 오래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첫 주에 의학영어 시험은 보는데 못 보겠죠? 그 다음 주에 볼 것 같고 술기도 이번에 실습 중에 안 보고 다른 날 갑자기 공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날에 다 같이 보는 걸로. 그리고 보고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간호진단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서 니들이 뭘 알겠냐 이거겠죠. 너무 감사해요. 대신 그 전 과정까지는 좀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EMR을 뭐 잘 보여줘야 이제 꼼꼼하게 하죠. 근데 이 병원이 다른 꼰대는 부려도 EMR 보는 건 좀 관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보고서 그냥 끝내버리게.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좀 충전 잘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덜 찜찜할 것 같아서 잘 충전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실습을 또 가야죠.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성병원 실습은 이러이러 했다. 졸려서 좀 자야 되겠어요. 이제 막 실습 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